일단은 그 주말에 풀었던 변형 문제 순서랑 문삽 수정하는 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맞았잖아. 순서랑 문삽이 있어서. 지각 그 결석했던 친구들은 알아서 스스로 풀고 채점은 필기 프린트 보면서 하면 되고 주말까지 23년 워크북 전체 완성하는 거죠. 중간에 한번 내가 검사했었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직 워크북이 초반이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남아서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집에 가봤자 휴대폰 하겠죠, 누워서. 그 다음에 주요 문장 1, 2피 암기 오늘까지 테스트지 완성해오는 거였잖아. 그 주말까지 3, 4피까지 암기한 다음에 테스트지 완성해오는 거거든. 그거 꼼꼼히 해오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금 진도를 주말에 5개, 평일에 4개씩 나가잖아. 그 고2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7개 나가고 평일에 4개 나가거든. 근데 너네 그 이해도랑 속도상 5개씩 나가는데 5개도 3시간에 나는 조금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말인 즉슨 주요 문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 이화 선생님이 모르니까 덜 외운다? 그럼 결국에 너네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는 혼자서 아이패드 있는 친구들은 종이로 한번 써보고 아이패드로도 써보고 나 아이패드 없다 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해가지고 뽑아달라고 하고 더 주요 문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쵸? 지금 시험에 3주 남았나? 거의 코앞 아니야? 4주? 뭐 사실상 12일이잖아요. 12일날 시작하면 사실 그 주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주 남은 거 아니야? 얼마 안 남은 거잖아. 그쵸? 이제 시작하면 안 되고 이미 시작을 했어야죠, 정리하는 걸. 지금까지 했다는 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대표동사 페이지에서 그 준사역동사 찾았지? help랑 get이 있잖아. 그 준사역동사의 문형을 쓰라고 하면 내가 수업할 때도 너네한테 물어보잖아. help의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보통 그냥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행문 프린트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help 뒤쪽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나오는 게 아니라 준사역동사 help일 경우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고 대답을 해야 돼.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R은 루트 벌브의 줄임이잖아. 동사 원형이라는. 이행문 1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수업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유는 이 R 같은 약어 같은 걸 모르면 선생님이 아무리 필기할 때 R이라고 써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상 모르니까 이해가 거기에서 하나씩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기반이 약해지는 거거든. 역시나 시제에 대한 이해나 분사에 대한 이해, 분사가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분사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해도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말까 한 거야. 100% 얻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허술하게 한다? 그런 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혹은 하락세를 타는 지름길인 거죠. 거기에 헬프 밑에 타동사 헬프라고 나오잖아. 타동사 헬프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준사역 동사 헬프랑 타동사 헬프는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른 거야. 헬프는 바로 뒤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를 갖는 거거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본문상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스포츠와 기술이라는 게 고 핸드 인 핸드 하면은 손을 잡다. 스포츠와 기술이 고 핸드 인 핸드 손을 잡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총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내 기억이 맞다면 심판의 판정, 세 번째는 청중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 때문에.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나는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여러 번 봐야 되냐가 아니라
이제 교과서의 지문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리해주지 않을 거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 다음에 every나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온다. 그게 문법 규칙이다. every나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나온다. 여기서 n은 noun의 줄임이죠. 단수 noun, 단수명사. every나 each 플러스 단수명사. 그러니까 every athlete이죠. 모든 운동선수들은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try ing랑 헷갈리면 안 되죠. try ing는 시도해보는 거고. 모든 운동선수들이 더 빨리 뛰려고 노력한답니다. 여기도 동사가 3개 병렬되네. 그 다음에 더 높이 뛰려고 하죠. higher은 여기서 부사의 비교급이다. 원래 high야, 높이. 근데 higher, 더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그 레이트 20세기 후반 이후로 운동선수들은 얘 시제 보면은 앞에는 have 플러스 pp니까는 뭐냐,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뒤쪽 보면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는 진행인 거죠. 20세기 후반 이후로 since 운동선수들은 activelly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나죠.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take advantage of 하면 뭐냐,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죠. 진보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부사적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네.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스포츠를 데리고 가고 있답니다. 또 다른 수준으로. 현재 진행 시제죠. 그 기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목적어가 총 몇 개가 병렬되냐? affect 뒤쪽으로 4개니까 역시나 세 번째랑 네 번째만 and로 이렇게 묶어줬잖아. 그쵸? 100개가 병렬돼도 99개랑 100개 그 사이에만 등위 접속사를 넣으면 되는 거다. 기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얘들아,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냐? 얘 수동태잖아. 훈련 받는지죠. 우리 수동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잖아. 제대로 해석을 못할 리가 없잖아. 엄청 긴 문장도 아니고. 기술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혹은 how를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선수들이 훈련 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규칙이 시행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청중이 게임을 즐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 대중이 운동을 하는지. 이게 순서대로 나올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단 첫 번째로는 선수들이 훈련받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4년도랑 15년도에 국가 농구 어소시에이션 협회, 앞에 줄여서 NBA 시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들은 얘 대표 동사 중에 어떤 동사냐? were viewed as, be viewed as. 간주 동사의 수동태 형태죠. be viewed as. viewed 대신에 뭐를 써도 돼? 뭐 seen, 그 다음에 regarded, 이런 애들 써도 되는 거 알죠? 두 단어로 된 건 뭐 있냐? 본문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 안 나오는구나. thought, of, 이런 애들로 바꿔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너네가 그 이행문 찾아봐라. 얘를 바꾸면 된다는 거다. 저 이걸로 be seen as, be regarded as, be thought of as. 간주동사의 수동태죠. 대표동사에 나오는 be thought of as다. 이 과거 분사 형태 viewed를 이런 형태로 바꿔도 된다는 거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여겨지지 않은 거죠. 굳이 구조 파악하면 이거 괜찮죠. 엘리트 팀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챔피언십을 40년 전에 이겼대. 그러니까 40년 전에 1등한 팀한테 누가 기대를 하겠냐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들은 이기기 시작했답니다. 게임마다. 그들의 디펜스, 방어라는 게 향상되고 오펜스, 공격이 향상되고, 역시나 문장이 병렬돼도 마지막에만 end로 붙였잖아. 지금 문장이 3개가 병렬되잖아. 그래도 마지막에만 end 붙였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더 적은 선수들이 고통받았답니다. injuries, 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죠. 무엇이 발생했는지 그들에게. 여기서 데미 지칭하는 것은 그 워리어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어디다 치면 되겠냐? 2개. 이시랑 대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오늘 수능이었죠. 최저를 마칠 친구들은 강조 구문에 조금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시랑 대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의 근거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해석은 그것은 바로 새로운 훈련 수트였답니다. 그 팀을 바꿨던 건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트레이닝 수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평범한 수트가 아니었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건? 수트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뭔지 쓰라고 하면 정확하게 명사나 동사 하나만 쓰면 되거든. 만약에 여러 개를 쓰면 수일치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 문장을 문장 삽입하래. 이 문장을 문장 삽입하라고 하면은 이 강조구문 뒤에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시지칭하는 게 수트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수트라는 건 스마트 수트였답니다. 연결되어 있죠. 모바일 앱에. 이것도 이렇게 2번 형광펜 쳐놓을게. be connected to.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 유일하게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과거 완료 시제는 사실상 한국어로는 해석해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차이를 두잖아. 너네가 오늘 학원 오기 전에 학교에 갔던 거 무엇이 더 과거의 일이냐. 학원이랑 학교 중에 학교에 간 게 결국엔 더 과거인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할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기준 시점은 뭐가 될까? 원더드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원더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기준 시점. 그럼 타임라인으로 그렸을 때 시제는 과거랑 대과거를 쓰면 되거든. 그래서 과거 원더드 놀라기 이전에 이미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죠. 헤드 해픈드. 왜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놀라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뭔 말인지 되죠? 그 사건의 순서, 선후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을 찾으라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썼냐? 왜냐면 사람들이 놀라기 이전, 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이 시간 순서, 선후관계, 과거 일도 뭐가 더 과거냐 이거를 따지는 게 영어거든. 그거를 위해서 기준 시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문 시제 파트에 설명이 돼 있다. 그 수트라는 것은 이게 조금 상상을 해야 되는데 와닿진 않거든. 일단은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보면 수트라는 게 세 부분으로 돼 있대. 그러니까 그 농구 선수들이 입고 훈련을 했겠죠. 상의, 하의, 그 다음에 플라스틱 콜. 그 상의와 하의라는 것은 몇 가지 세트의 센서를 갖고 있답니다. 각각의 주요한 그 근육 집단에. 상상을 해보면 이거잖아. 이렇게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 배 근육이 있어? 그럼 여기 센서가 붙어 있고, 허벅지 근육이 있어. 이렇게 팔 근육 이렇게 센서가 붙어 있을 거라고 나는 상상이 되거든.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그냥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근데 그 상의와 하의에 주머니가 있대. 근데 이 주머니가 코어를 잡고 있답니다.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하건데 주머니가 뭐 여기 달려있다, 혹은 뭐 여기 달려있다고 칠게. 나 모른다. 근데 여기에 결국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코어가 있는 거죠. 코어. 이 안에 그 코어라는 게 읽는답니다. 모든 데이터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그 다음에 그것을 보낸답니다. 스마트폰 앱에. 여하튼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렇다면 무엇을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는 거냐?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데 실제로 내가 작년까지는 구글링 해봤을 때는 이 수트가 뜨지 않았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이게 뭐야? 파란색 동그라미가 센서죠. 그 다음에 이 센서에서 너네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을 잡잖아.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일로 가는 거 맞죠? 이 데이터를 코어가 읽잖아. 그 다음에 이 코어가 또 어디다 보내? 앱으로 보낸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앱이라는 건 레슨, 사역동사. 이제 신입생들은 사역동사를 어떻게 구조 파악하면 되냐면, 이게 사역동사나 준사역동사 혹은 간주동사 나오면 밑에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목적어는 이게 목적어잖아.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C 왼쪽에 이거 뭘로 바꿀 것 같아? 선생님이 틀리게 한다고 하면 to C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부분에는 동사 원형이나 분사, 과거 분사가 올 수 있거든. 근데 앱이라는 것은 사역은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즉 만든다는 거죠. 코치들이 보도록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위치는 여기에서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뭘까? C의 목적어죠. 어떤 의문사죠. 어떤 근육근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연습하는 동안에. 위치는 여기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명사를 수식해주는. 여기서는 의문사 어떤이죠. 어떤 근육근. 그럼 여기서 동사의 형태는 뭘까? 이게 시제 이름이 뭐냐? 현재, 진행, 수동이죠. 그 앞에서부터 보면 되잖아. 얘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니까 현재 진행이고,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는 수동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가장 쉽다. 그 연습 후에 운동선수들은 또한 그의 수행을 리뷰할 수도 있답니다. 그 스마트 의료의 사용이라는 게 매우 도왔답니다. 역시나 헬트도 여기에서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mprove 나왔는데, 이 improve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되죠? 그쵸? 본문이랑 내가 암기한 거랑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꼭 이행문을 철저히 외워라. 수능 때까지 적용되는 문법 포인트니까. 스마트 의료의 사용이라는 것은 greatly 매우 도왔답니다. 워리어 코치가 향상시키는 것을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거는 워리어 코치가 얘기한 거겠죠. 지금 큰 따옴표 보이지? 그 다음 얘가 원이 주어 다음에 said잖아. 그쵸?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이잖아. 원래 문형이 one of the coaches said that I like especially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냥 뒤로 빠진 것 뿐이죠. that은 여기에서 like의 목적어죠. 나는 좋답니다. 특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플레이어의 exhaustion 지침을 보는 거죠. before부터 세모가로죠. 그 부상이라는 게 발생하기 전에라고 코치 중에 하나가 얘기했답니다. 워리어는 계속해서 이겼답니다. 14년이랑 15년 시즌에. 그 다음에 went on to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계속해서 이겼답니다. NBA 챔피언십에서도. 기술이라는 게 또한 돕는답니다. 여기서 헬핑은 보면은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긴 하는데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그쵸? 얘가 만약에 내가 준사역동사로 착각했다고 하면은, 그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헬프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나오면 얘는 당연히 어떤 동사가 되는 거야? 그냥 타동사가 되는 거죠. 타동사. to는 생략 가능하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예외적이잖아. 어떤 동사가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갖고 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인데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갖고 오니까 예외적이라서 되게 헬프가 중요한 동사인 거죠. 기술이라는 건 또한 돕는답니다. 그 해결하는 것을. 발생 가능한 그 dispute. 얘 단어 정리해줄게. dispute. 얘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심지어 분사로도 쓰이거든. 이 지문 안에서. 명사로 분쟁, 논쟁, 동사로는 반박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이의를 제기하다. 디스퓨트. 기술이라는 게 또한 돕는답니다. 그 해결하는 것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오버는 여기에서 무엇에 대해라고 해석하면 돼.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그 게임 동안에. 이 트렌드라는 것은 역시나 수동태 나왔네. 촉진이 되었답니다. 언제 촉진이 됐냐면 피파가 동격으로 뭐 하는 애들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협회거든. 얘네가 결정을 할 때 어댑트는 뜻이 뭐냐? 채택하다, 입양하다인데 아직도 얘랑 헷갈리는 친구 없죠? 어댑트는 뭐야? 무엇에 적응하다죠. 어댑트 2로 많이. 어댑트랑 어댑트 이거 헷갈리지 마라. 결정해야 했을 때 골라인 기술을 14년도 월드컵에서. 여기서 이러한 트렌드는 결국에 어떠한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냐? 그쵸? 기술이 발생 가능할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게임 동안 아주 정확히 써야 돼. 그래야지 수능에서 순서 배열, LBC, 문장 삽입을 맞출 수 있거든.
이런 디스 얘 이름이 뭐야? 문법적 명칭이 디스. 지시 형용사죠. 혹은 얘가 그냥 명사나로 쓰이면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잖아. 이 행문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 그쵸? 디스의 복수 형태가 뭐냐? 디즈죠. 그 다음에 또 지시 형용사나 대명사 뭐 있어? that. 멀리 있는 거는 도즈. 이렇게 쓰이잖아.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너네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순서별 문장 삽입이 틀리는 거거든. 수능에서 실제로 이게 문장 삽입의 힌트야. 그럼 디스 트렌드가 뭔지 앞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되잖아. 결국엔 얘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실상. 항상 애매한 것은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죠. 애매하게 아는 건 모르는 거나 똑같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틀릴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뭐든지. 그 전통적으로 피파는 여기에서 allow가 우리가 보통 allow료 동사는 A2 부정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수요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행문 대표 동사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사는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문형이지 그게 모든 동사를 아우르는 건 아니다. 그럼 allow가 수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A에게 B를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수요 동사가 무언가를 주는 거니까 전부 다 A에게 B를 주다라고 해석이 되거든. 끝이 다 주다라고 해석돼. 그 심판이에게 허용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힘을 그 게임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에러 있잖아. 심판에 의한 어떤 에러든지 또 나왔네. 간주동사. 여겨진답니다. 게임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하네. 심판의 판정이라는 게 반박이 되거나 이의를 제기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나 2번 형광펜 하늘색 이렇게 칠게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얘도 아까 쳤나?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가 players랑 audiences both A and B 상관접속사 이어진 두 개 다니까 and 밑에 주어 표시하면 되죠. 선수들랑 청중들이 자주 그 불만을 가져온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disputed는 여기서 과거 분서죠. 이의를 제기받는 혹은 반박되는 판정이 꼴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 불평이라는 게 가끔씩은 조금 과격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역시나 dispolicy 이렇게 이러한 정책. 결국에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앞문장인 심판에 의한 어떤 오류든지 게임의 일부로 여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교과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와도 전부 다 합치면 한 15점 정도 되거든? 15점이면 거의 등급 4개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1점으로도 하나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고 교과서 꼼꼼히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교과서 변형 문제를 아마 교실에서 못 풀 거거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서 교과서는 각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이때 강조구는 그 꼴라인, 그것은 바로 꼴라인 기술이랍니다. 그 해결하는 것은 어떤 분쟁을 그 꼴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때 강조 부분에서 대세 쓰임은 관계사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구조를 봤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럼 대세를 뭘로 바꿔도 될까? 위치로 바꿔도 된다. 이때 강조 부분에서 대세는 관계사다. 그럼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개잖아. 하나는 관계, 대명사고 하나는 관계, 부사다.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얘를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돼. 뒷문장이 선행사가 테크놀로지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시스템 있죠.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그 14대만큼이나 많은 카메라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포착하죠. 공을 다양한 앵글에서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어디에 공이 이 is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어디에 공이 있는지. 얘는 있다라는 동사다. 있다. 있다. 특정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되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어떨까? 이게 주어고 시스템이 주어고 얘가 동사 이렇게 표시하면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틀리냐?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 만약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고 이렇게 표시한 친구는? 유징이 동사가 될 수 있냐? 아니죠. 유징은 절대로 동사가 될 수 없죠.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뭐야?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근데 여기서는 주어라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동명사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로서 분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를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죠. 더 모먼트는 부사절 처리하면 된다고 질문 프린트에 설명이 돼 있다. 뭐뭐 하는 순간 그 공이 골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신호라는 게 보내진답니다. 시계로. 근데 이 시계라는 게 착용이 된 거잖아. 그 심판에 의해서. 역시나 얼센트 신호는 보내지는 거죠. 얘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는데 능동태로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지문 프린트에 써놨냐. 주어를 뭘로 쓰면 돼? 더 referee. 그 다음에 동사는 왜 earth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얘도 똑같이 동그란 가로로 묶은 다음에 심판이 착용한 시계에 의해서 시계로 보내진다고. 얘는 신호가 보내진다 그 시계로. 근데 이게 착용이 된 거죠. 심판에 의해서. 이거 둘 다 능동으로 표현하느냐 수동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거든. 그럼 일단은 여기랑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what랑 원 사이에는 which, is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which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꼴라인 기술의 채택이라는 것은 영원히 배제시켰답니다. 가능성을. 논쟁에 대한 가능성을 그 꼴에 대한. In addition to도 얘 전치사죠. 전치사. 무엇 이외에 그 향상 이외에 선수들의 훈련과 심판의 그 판단에 대한 향상 이외에도 기술이라는 건 돕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인조이 왼쪽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고? to가 들어가도 된다.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괜찮아. 목적격 보호에는 물결 표시. 기술이라는 건 돕는답니다. 스포츠 팬들이 즐기도록 게임을 또 다른 수준으로.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랍니다. 가장 전도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죠. 이 영역에서. 결국 이 영역이라는 것은 앞문장이죠. 기술이 스포츠 팬들이 게임을 즐기도록 돕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수준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 This area는 결국이. (2015년) 가을에 있잖아. 한 집단의 축구 팬들이 이 포르투갈에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볼 기회죠.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것을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팀 사이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답니다. 셋인 거 알죠? 3단 변화. 앉아 있었답니다. 그 영화관에. 하지만 느꼈답니다. 마치 그들이 게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땡스 투도 역시나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 이것도 질문 프린트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 가상현실 장치 덕분에 그들이 입고 있는. 역시나 데이 월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원 WORN 원 그 다음 바이 댐이죠. 원 바이 댐. 데미지 칭하는 건 누굴까? 펜스겠죠. 펜스. 되냐 펜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킬게. 이 데이가 지칭한 2번 형광펜 하늘색 얘죠. 얘는 이 펜스 얘기하는 거죠. 펜스. 몇 대에 360도 카메라라는 게 얘들아 이거 만약에 동사로 보면 어떨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360도 카메라가 카메라 어떻게 설치를 하죠? 됐다고 하려면 여기에 만약에 얘를 동사로 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월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해석을 병행해야 되는 거야. 360도 카메라가 설치가 된 거죠. 필드에. 근데 얘가 보낸 거죠. 비디오를. 다양한 각도로의 비디오를. 그러니까 from은 얘를 수식해주는 거고. 어디로 보낸 거야? 방송국으로. 되냐? 그러니까 카메라랑 인스톨드 사이에 역시나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위치? 월이겠죠. 월. 위치 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계속해서 복원시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르는 거다.
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스크린을 만들었답니다. 아우로브는 무엇으로? 비디오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가 축구 경기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곳곳에.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하잖아.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비디오를 어디로 보내는 거냐? 어디로 보내?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 비디오를 뭐를 만드는 거야? 얘네가 뭐를 만들어? 그 비디오로? Virtual Reality Screens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보내? 장치로 보내는 거죠. 팬들이 착용하고 있는. 되냐? 그럼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비디오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내는 거야? 스크린을 보내는 거야. 스크린. 그 비디오로 만든 가상현실 스크린.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다는데 눈 뜬 장님인 건지, 어? 대명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쉬운 지문도 제대로 못 써서 어떡하냐.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운 거야. 어? 팬들은 심지어는 be able to 관점을 바꿀 수도 있었답니다. 추진, 선택하는 거죠. 관객의 일부가 될 건지 역시나 목적어 3개가 병렬. 혹시 얘는 문장의 구성성분상 뭘까? 이 지금 3개는 비동사의 뒤에 있잖아. 그럼 굳이 문장의 구성성분지 이 1, 2, 3이 문장의 구성성분상 뭐야 결국? 보어죠. 보어. 컴플먼트. 비동사의 보어. 선택하면서 관중의 일부가 될지 팀의 일부가 될지 혹은 그 필드 자체가 될지. 그럼 너네 영화관 CGV에 앉아가지고 관점을 바꿀 때마다 뭐가 될 수 있어? 관중석에 앉은 것처럼 시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콘서트 같은 데 갔을 때 혹은 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필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게임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실제 경기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F12부터는 동그란 괄호죠. 왜냐면 뒤에 명사가 쭉 나열되잖아. 저는 이렇게 묶을게요. 성공적인 테스트 후에 가상현실 방송의 그 축구 게임에 NBA는 그 결정했답니다. 여기서 드디어 얼라우려 동사 나오네. 팬들이 보도록 허용했답니다. 얘 라이브 게임이죠. 그쵸? 실시간 게임을.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냐? 쉼표 원래 너네 있어? 필기 프린트에? 있냐? 없어? 근데 나 왜 분사구문으로 했을까? 사용하는 상관없겠다. 사용하면서 그냥 하자. 사용하면서 가상현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다른 주요한 스포츠들이 기대되고 있답니다. 역시나 얼라우르 동사의 수동태죠. 따를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를.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트렌드는 어떠한 트렌드냐? 팬들이 라이브 게임을 즐기도록 허용하는 거죠.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서 실제로 가상현실 장비를 최초로 적용한 스포츠는 뭐냐? 그 관중에게, 관중이 구경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를. 무엇이요? 축구죠. 그 다음이 뭐야? 어떤 스포츠가 적용했어? 농구죠. NBA니까는.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이었잖아. 그러니까 눈뜬 장님처럼 내가 앞에서 하는 거를 그냥 보면 안 되고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용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 가장 먼저 기어를 적용해서 관중들에게 그 영화관에서 보도록 했던 거는 축구죠. 그 다음 두 번째가 NBA고, 그 다음부터는 other major 스포츠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겠죠. 이러한 트렌드를. as for 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workout은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유징부터 분사구문이죠. 다시 한번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 이탈리안 컴퍼니는 최근에는 발매했답니다. 그 혁신적인 제품을. 이 시지칭하는 건 이 프로덕트겠죠. 그것은 실내 자전거거든. 근데 이게 통합이 된 거죠. 가상현실과. 그 라이더는
바이크에 올라타죠. 그 다음에 put on 착용하는 거죠. 가상현실 장치를. 그 다음에 타기 시작한답니다. 라이더는 느끼는 거죠. 마치 그가 실제로 타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선택한 도로에서. 그 5화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스트릿이랑 패스인 거 알죠? 이렇게 이게 사실 목적어가 아니거든. 복원시키면 보어야 사실상. 그래서 2번 형광펜 이렇게 할게.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할게 나는. 그게 도시에 있는 도로든지 혹은 고요한 산길이든지. 왜냐면은 여기에 이게 생략돼 있어서 그래. 굳이 따지면 it is가. it is a street 하면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잖아 사실상. 그쵸? 비동사의 보어. 기술이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스포츠라는 게 both A and B. 내가 이거 exciting을 그러면은 너네가 설명한 것에 따르면 뭘로 바꾸면 틀리는 거야? excited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enjoyable이랑 병렬이기 때문에 exciting을 쓰면 된다라고 설명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문법 포인트죠. 감정 관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럼 만약에 excited로 바꾸면 해석이 어떻게 돼? 스포츠는 더 재미있어지고 더 흥분하게 되냐? 스포츠가? 사람이 아닌데? 흥분시키는 거잖아. 많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잘 풀고 공부를 잘한다는 게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 그쵸? 그것은 수요동사죠. 아까 allow도 수요동사로 쓰였었잖아. 역시나 A에게 B를 허용해 주다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수요동사는 주는 거니까. 어떻게 그들이 플레이할지 그리고 즐길지에 대해서 스포츠를 그쵸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방식이 있어서 되냐? 결국에 여기에서 구구절절 얘기한 게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했었던 이거 얘기하는 거다. 플레이어가 훈련받는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왔었죠. 센서 달아가지고. 두 번째는 그 골라인 그 판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중들이 영화관에 앉아서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운동하는 방식. 그 바이크를 탔는데 마치 산에서 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교과서 시험지 안 갖고 간 사람 가져갈래? 교과서 시험지 있죠? 단어 시험지. 거기 우측 상단에다 주말까지 완성이라고 써. 그럼 너네 꼭 그거 국어 교과서 단어 시험지 2장 갖고 와야 되는 거다. 기존에 내가 나눠줬던 거 있잖아. 기존에 오늘 이미 완성해서 숙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1장이랑 오늘 교실에서 하는 거 1장에서 총 2장 갖고 와야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교과서 단어 오늘 완성 안 해온 사람 숙제로 해와야 되는 거. 안 했어 명진이? 그 명진이 빼고 다 한 거냐? 그럼 꺼내봐라.